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도 변동의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다 말고 꺼질래다 또 살아나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많은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블랙록 800만 달러, 피델리티 1000만 달러, 비트와이즈 1000만, 그리고 쭉 가서 그레이스케일이 980만 달러 유출. 오늘의 성적은 3900만 달러 순유입입니다. 요즘 ETF 시장이 너무 조용합니다. 폭풍 전야일까? 이더리움 성적, 블랙록 제로, 피델리티 790만 달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3100만 달러 유출. 그래서 오늘의 성적은 1800만 달러 순유출. 이더리움도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되겠죠. 어제부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올라가려다 말고 올라가려다 자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범인은 바로 마운트 곡스. 어제 13,000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7억 8천만 달러 규모. 이 정도면 비트코인을 미끄러지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19시간 전에 1200개의 비트코인이 움직입니다. 이건 비트 스탬프로 움직였으니까 바로 보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악재인가요? 매도 압력이 생기는 거니까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운트 곡스의 총 보유량이 이제 34,000개로 줄었습니다. 14만 개에서 34,000개로. 이제 뭐 거의 다 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마운트 곡스 물량이 사라지는 건 호재 중에 호재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운트 곡스가 비트코인 발목을 잡았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잡아뜨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잡아뜨리고 그냥 뭉개버리는, 마치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잘 코인이 되고 있는데도 마음은 천근만근. 언제 이놈이 와갖고 그냥 14만 개 내놔 이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비청산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그리고 좀 ETF 장사를 통해서 또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걸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거의 다 갚아버린다면, 와, 이제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호재 중에 호재다 이제. 자, 이제는 미국의 정치판으로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코인에 관련된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게리 겐슬러를 포함해서 또 여기 카말라 해리스라든지 민주당을 좀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견해, 공격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한국의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만 같다. 자, 이해하셨죠? 자, 카말라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옆에 비트코인이 떡. 이야, 이게 뭘까? 비트코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뒷받침하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의 디지털 자산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갑자기 카말라가 예뻐 보이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진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자, 카말라 해리스가 비트코인 관련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그런데 카말라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카말라의 도우미가 해리스 팀이 암호화폐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말라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카말라의 조력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신흥 기술과 그러한 종류의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흥 기술과 그러한 종류의 산업이, 영어로는 카말라가 여러 정책들을 지원할 텐데, 이머징 테크놀로지, 신흥 기술, 그리고 that sort of industry, 그러니까 뭐 그런 종류의 산업, 뭐 대략 그런 관련 산업, 뭐 이런 부류의 산업을, 기술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하자. 자, 뭐 이게 기뻐할 만한, 흥분할 만한 그런 뉘앙스로 들리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확대 해석을 하고 있네. 이거 뭐 진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탕발림, 입막음하려는 여러 지적이 있으니까 입막음하려는 그런 수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해리스가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역사상 가장 높은 바이든 대통령의 44.6% 자본 이득 세금 제한을 지지합니다. 이 제한에는 고가치 개인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25%의 세금도 포함됩니다.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25%의 세금. 미실현 이익이라면 아직 팔아서 수익을 본 게 아니에요. 계좌에 그냥 숫자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2025년 1월 1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 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억에서 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1억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 게 아니고 핸드폰 속에서 그냥 1억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세금 낼 때가 됐어요, 4월 달에. 그럼 나는 본전인데 작년에 1억 수익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아, 이게 실화인가요?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라니. 그러면 1억에 대해서 25% 세금을 내야 되니까 2,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팔았어야지 돈이 있어서 세금을 내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건 비트코인 한 개 그대로 핸드폰 속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이걸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걸 팔아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저도 팔고 옆집 아저씨도 팔고 너도 나도 다 팔면 가격이 또 떡락하겠죠. 1억짜리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와, 2,500만 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저는 0.5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번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0.5개 비트코인을 날리는 겁니다. 와, 정말 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발상인지, 조 바이든이 이거 노망이 들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포즈를 냈나 보다.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거절당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그걸 지지하고 나섭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 어이가 없죠. 다행히 이건 부자들에 한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행되고 나면 그 다음 부자 이러면서 척척척 내려와서 일반 서민들까지 결국은 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연말에 좀 올랐다고 그래도 5%에 대한 세금 억울하게 내야 된다, 이 정도겠지만 코인하는 사람들은, 코인은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등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벌지도 않은 세금을 100%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코인에게는 치명적이다. 코인 업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25%의 세금은 모든 정당이 제안한 가장 미쳤고 위헌적인 절도입니다. 칼만 안 든 강도다. 끝까지 코인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려는 해리스. 자, 이에 반해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AI와 암호화폐에 증가하는 전기 수요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를 미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 바로 AI와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최전선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AI와 암호화폐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자, 트럼프의 방향도 분명하게 정해졌죠. 자, 어제 영상에서 제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대통령 선거 운동을 끝내고 해리스보다 트럼프를 지지할 계획이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나눈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트럼프와 케네디 모두 금요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케네디 캠페인은 오후 2시로 설정된 그의 이벤트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역사적 순간과 그의 진로에 대한 주소, 그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케네디가 만약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트럼프에게 큰 힘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합주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자, 이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47%, 트럼프 43.7%, 해리스가 3.3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케네디 4.7%. 이 표가 트럼프에게 다 가지는 않겠지만 케네디가 지지를 선언하면 상당 부분 트럼프에게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율은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까요?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가 하느냐, 어떤 표본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발표되는 지지율은 대부분 옛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평균 낸 값입니다. 대략 보시면 1,000명, 3,000명, 3,000명, 2,000명, 11,000명짜리도 있고요. 1,000명, 800명, 1,000명, 800명, 1,300명 이 정도 수준입니다. 좀 색다른 설문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진행했습니다. 트럼프와 카말라. 트럼프 73.2%, 카말라 26.8%. 여기에는 58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게 더 객관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의 의견대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이건 좀 너무 큰 격차가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580만 명이. 아무튼 이러한 자료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도박사들의 예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53, 트럼프 49.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요.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격차가 급격히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입니다. 트럼프 53, 해리스 46. 여기서는 트럼프가 뒤집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9% 정도 뒤지고 있었는데 해리스가 경제 공약 발표하고 상승, 그리고 케네디 지지 가능성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는 객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이 하다 이제는 미국 노동통계청까지 의심을 해? 음모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게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 노동부가 노동통계청입니다.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숫자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그겁니다. 급여 증가율이 81만 8천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발표한 거 뻥이었어. 하향 조정 그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80만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농업 급여수에 대한 예비 연간 벤치마크 개정의 일환으로 노동통계국은 실제 일자리 증가가 처음 보고된 것보다 거의 30% 적었다고 말했다. 아니 여러분, 3%도 아니고 30% 뻥을 친 겁니다. 정기적으로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대충 발표해놓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가 있었다. 그런데 30%?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데. 이게 조 바이든과 친구들의 작업이었을까요? 아무튼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이러다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 옛날 자료잖아요. 그때 속았네. 지금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여러 기대에 대해 연준의 제롬 파울이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잭슨 홀, 와이오밍에 있는 도시인데요.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이번 주제는 통화정책의 효과 및 전달 재평가. 미 동부시간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밤 11시고요. 이때 파월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여러 방향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는 큰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칼다노 에이다 소식입니다. 칼다노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렇게 외칩니다. 볼테리의 시대가 열린다. 8월 27일. 칼다노 다음 주 8월 27일 장 하드포크 출시 예정.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장 하드포크는 분산 거버넌스 도입을 포함하여 칼다노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PO 준비는 지난주에 확인되었고 교환 유동성 매트릭은 양호하게 개선되었으며 많은 주요 대부로부터 긍정적인 준비 업데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노드의 70% 이상이 9.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하드포크를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때 68%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날 70%를 넘어서서 준비 완료. 그리고 여러 거래소들과 조율을 해서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8월 23일에 최종 컨펌을 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바로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일주일 정도 미루게 되는데요. 칼다노의 장 하드포크 곧 시작됩니다. 내 영상을 정리합니다. 미 대선이 우리들의 코인에게 매우 중요할 걸로 보이죠.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도 합리적인 통화 정책으로 우리들의 코인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